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견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6월 고용이 예상 밖으로 증가하며 미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낙관론이 확산돼 S&P 500과 나스닥을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지난달 미 고용은 예상을 깨고 크게 늘어나 14만 7천 건이 증가해 시장의 전망치 11만 1천 건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 여기에 미국의 실업률은 4.1%까지 내려와 시장의 예상치 4.3%보다 낮게 나왔고 월가에선 지난달 실업률이 4.3% 소폭 상승하며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 내다봤지만 지금은 예상을 깨고 오히려 0.2% 낮아지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로써 지금은 트럼프의 공격적 관세 정책에도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3천 건으로 시장 전망치 24만 건을 소폭 밑돌아 지난 5월 중순 이후 6주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해 이러한 고용지표의 호조로 금리 인하 전망은 후퇴되면서 이날은 미 국채 금리가 잠시 급등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에 다가오는 7월 30일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전망은 크게 후퇴해 현재 금리는 95.3%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 이로써 이번 7월 금리가 떨어질 확률은 4.7%밖에 되지 않는다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증시의 관전 포인트는 트럼프의 감세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하원 통과 여부였고 이 법안은 장 마감 후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돼 미 연방의회의 최종 문턱은 넘어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트럼프가 예고한 7월 4일 독립기념일 서명 절차만 마치면 최종 입법화가 된다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이러한 법안이 결국 통과가 되고 증시에 영향을 미친다면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 벌 기업들이 특히나 수혜가 나올 예정이라 이에 따라 시가총액 순서대로 기업들이 이러한 세금 혜택에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 나스닥은 이날도 1% 이상 상승하며 2만 600선까지 올라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대부분의 빅테크들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지금 나스닥은 이미 모든 지표들이 골든크로스 상태로 올라갔고 50일 이동평균선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은 모습까지 보여 역사적으로 이러한 골든크로스는 추가 상승을 예고하는 현상이라 과거 1928년부터 따져보면 골든크로스가 나타나 나스닥은 1년 후 70% 이상 확률로 상승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에 지금 주식시장의 피어인 그리드 지수는 78까지 올라와 시장 극도의 환호 상태까지 올라왔고 이로써 오늘부터 시장의 극도의 환호 상태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증시가 이렇게 과열이 된 상태에선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생각이 들며 만약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나올 것이기에 우리는 그러한 기간 때 증시가 극도의 공포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좋은 주식들을 담아가면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에 저희 생각은 7월 후반 특히나 8월부터는 계절성이 크게 약해져 8월에는 이러한 흐름이 꺾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며 특히나 대선 주기에 맞춰 4년 단위로 끊어보면 대통령의 임기 첫해 주식 수익률은 8월 안팎에 정점을 찍기에 그러니 9월과 10월부터는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지금은 나스닥이 신고가를 달성하고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이 상승을 하곤 있지만 만약 증시가 계절성에 따라 움직인다면 무엇이 8월과 9월에 조정을 촉발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된다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거는 인플레이션과 고용, 경제 데이터가 될 가능성이 높아 지금은 4월 이후 놀랍게도 호조를 보인 경제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업 이익 데이터는 강세장을 뒷받침했지만 앞으로 그 반대가 나타날 경우 약세장의 확실성은 높아질 수 있기에 만약 기업들의 펀더멘탈 데이터가 여전히 혼재되고 있고 불확실성이 지속하게 된다면 이러한 심리는 계속해서 시장의 움직임을 좌우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날 1.33% 상승해 159달러까지 올라와 다시 한번 신고가를 달성했고 장중한 땐 처음으로 160달러를 올라가며 다시 한번 끝없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로 인해 엔비디아 시가총액도 3조 8,879억 달러까지 늘어나 지금은 시총 4조 달러에 더욱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증시 역사상 최대 시총이라 이전 기록은 애플이 지난해 12월 기록한 3조 9,150억 달러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는 지난 5월 실적 발표에서 미국의 대주 수출 제한에도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해 다시 한번 인공지능 수요가 폭발적임을 증명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다 6월 말 들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주가는 19%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웨더부시에 대한 아이버스는 최근 엔비디아 시총이 올해 여름엔 4조 달러를 돌파하고 향후 18개월 이내 5조 달러도 돌파할 것이라 예상해 지금은 시총 6조 달러를 예상하는 투자사도 있어 루퍼 캐피탈은 최근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200달러로 제시하면서 1년 내 시총이 6조 달러에 도달할 것을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엔비디아의 상승은 트럼프가 제안한 조세 정책에서 반도체 시설 장비 투자에 대한 세 공제 비율이 기존 25%에서 35%대로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라 바이든 정부는 지난 2022년 제정된 반도체 과학법을 통해 미국 내 생산 시설을 짓는 기업에 대해 25% 세액을 제공했지만 지금은 이러한 인센티브가 10%나 늘려 결국에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같은 주식들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세 공제가 확대되면 반도체법 대상 기업에 대한 혜택이 강화될 것이라 시설 장비 투자 대상 세 공제와 더불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직접 보조금 약 390억 달러 그리고 대출 750달러도 지원되기에 결국에는 이러한 기업은 반도체에 특히나 큰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날 코어이브는 최신 AI 칩 클라우드가 출시되며 주가는 9% 이상 상승을 해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엔비디아의 최신 플랫폼인 GB300을 기반으로 제작이 됐고 GB300은 가장 어려운 AI 추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설계된 대규모 액체 냉각 플랫폼으로 결국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다양한 핵심 기술로 구동이 된다고 밝히며 이날 주가는 9%나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엔비디아는 지난 5월 미 증시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코어위브 주식 지분 약 7%를 보유하고 있다고도 밝혀 결국 코어위브가 오르게 되면 엔비디아 주가도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는 이날 소폭 하락해 315달러까지 내려왔고 사실 테슬라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인도량을 발표했지만 전날 5%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이날도 반등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시장은 테슬라가 컨센서스를 하회했지만 차량 인도량이 실제 두려워했던 것보다 나았다는 평가를 하면서 안도감을 내비쳤고 그렇지만 테슬라는 올해 들어 지속된 판매 감소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도 부진을 벗어나지 못해 이러한 이유는 중국산 전기차가 약진하면서 특히나 지금은 BYD가 가격을 내리며 전기차 판매 공세를 하고 있고 샤오미 역시 수7이라는 전기차까지 나오고 있어 여전히 테슬라는 중국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은 머스크가 트럼프와의 갈등은 테슬라 판매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모건 스탠리는 최근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지만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은 테슬라 수요 증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해 지금 테슬라는 머스크의 정치 활동으로 인한 판매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신차 출시와 저금리 할부 금융 상품을 통해 수요 회복을 위한 노력 중이라 아이버스는 모델 Y 덕분에 하반기 인도량이 늘어날 것이라며 여전히 목표 주가를 500달러로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생각은 테슬라는 지난 4월 1분기 인도량 발표에서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주가는 이날 5% 이상 상승을 하며 단번에 반등을 했고 하지만 다음날부터는 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1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꽤나 주가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이번에도 그러한 모습이 안 나타날리라는 보장은 없어 테슬라는 다가오는 7월 중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팔란티어는 이날 1% 이상 상승해 134달러까지 올라왔고 최근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과 러셀천 진입에 따른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잠시 주춤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상승세를 타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팔란티어는 주지 않고 끊임없이 나타나는 AI 수요에 의해 분기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월간은 그동안 AI가 실제로 회사에 도움을 주느냐를 인공지능의 버블을 감지하는 지표로 살아왔지만 팔란티어는 AI가 돈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에 특히나 지금 가장 큰 성장 동력은 인공지능 플랫폼의 상업 부분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 올해 AI 시장 규모는 2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팔란티어는 인공지능 기반한 데이터 분석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에 지금은 증시가 많이 올라 팔란티어가 잠시 조정을 보여 주가가 다소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팔란티어를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 태양광 주식들은 이날 트럼프의 초대형 법안이 통과될 기미가 보이자 주가는 급등세를 나타냈고 보안 사이버 기업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역시 웨더부시에 대한 아이버스가 사이버 플랫폼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다면 목표 주가를 525달러에서 575달러까지 올려 이날 주가는 4%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시노칩스와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칩 설계 소프트웨어 수출을 해제하면서 주가는 4% 이상 급등했고 클라우드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업체인 데이터동 역시 7월 9일 거래 시작 전 S&P 500에 편입이 되면서
이날 주가는 12%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온라인 여행 회사인 트립 어드바이저는 행동 투자자가 지분을 9% 인수했다고 밝혀 주가는 16% 이상 상승했고, 온라인 중개업체인 로빈후드는 S&P 500에서 주니퍼 네트워크스를 대체할 유력한 후보로 여겨졌지만 이러한 기대가 다소 내려오면서 이날 주가는 4%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